원 UI 6 디자인 진짜 예뻐졌네요. 근데 디자인이 아이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건 좀 그렇다고 쳐도 이건 좀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애플하고 삼성은 서로 아이폰하고 갤럭시를 벤치마킹하면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많이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더 많이 뺏겼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좀 놀라는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 갤럭시의 새로 나올 소프트웨어인 원 UI 6의 베타 디자인을 보니까 와,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아이폰 디자인이다 할 정도로 UI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캐릭터를 좀 잃어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디자인 일부가 비슷해진 건 비슷해진 건데 이번에 삼성이 원 UI 6에 굉장히 또 기가 막힌 기능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원 UI 6.0의 디자인하고 기능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버그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저도 사용하다가 좀 재시작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치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기능하고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원 UI 6에서 가장 큰 변화는 누가 뭐래도 퀵 세팅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원 UI 5까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번 쓸어내리면 이렇게 와이파이나 소리, 블루투스, 화면 잠금 같은 몇 개 메뉴들이 뜨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 쭉 밑으로 늘어나면서 다른 아이콘들이 이렇게 더 뜨면서 밑에 밝기가 뜨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 번 내렸을 때 밝기가 안 보인다는 거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빠른 설정창 구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밝기를 항상 표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한 번만 내려도 밝기가 바로 보이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 아이콘의 순서도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여기에서 버튼 편집을 눌러가지고 이런 순서를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퀵 세팅이 이번 원 UI 6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 번 내렸을 때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흰색 배경이 깔렸었는데 이제는 뒤에 있는 배경이 검은색이면 이렇게 검은색 배경이 깔리고요. 뒤에 있는 배경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밝은색이면 이렇게 내렸을 때 조금 밝은색이 깔리는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 번 내렸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밝기가 보이도록 세팅이 되는 게 기본 세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원래는 여기 있는 아이콘 순서 그대로 하고 플러스 몇 개가 더 보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내리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위에 뜨고 여기 있는 다른 아이콘들이 뜨고 밝기가 뜨고 미러링과 기기 제어 이렇게 뜨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완전히 다른 폰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배경의 색상도 색상인데 여기 있는 큰 범주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렇게 라운딩된 사각형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은 거,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디자인 아닌가요? 네, 바로 아이폰의 그 디자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라운딩된 사각형 테두리 안에 이렇게 각각의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아이폰을 벤치마킹 했다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거는 단순히 아이폰 말고 다른 중국산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브랜드에서 비슷한 아이콘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이폰은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잠금 화면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퀵 세팅 메뉴가 나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한번 끌면은 퀵 세팅이 이렇게 일부만 나오고 한 번 더 내렸을 때 퀵 세팅이 전체가 나오죠. 물론 갤럭시도 두 손가락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끌었을 때 바로 퀵 세팅 메뉴가 나오게 할 수 있긴 한데 아이폰처럼 한 손가락으로 오른쪽 위를 끌어서 퀵 세팅을 바로 띄울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원 UI 6에서 정확히 아이폰처럼 오른쪽 위를 내리면 이렇게 퀵 세팅 메뉴를 바로 띄울 수 있게 업데이트 됐어요. 이거는 기본 설정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설정을 눌러서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를 꺼져 있는 거를 활성화시켜야지 오른쪽 위에 있는 걸 이렇게 한번 내렸을 때 바로 퀵 세팅이 뜨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아이폰의 느낌하고 더 비슷해졌죠. 다시 한 번 더 또 아이폰을 벤치마킹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폰에서도 블루투스 메뉴를 길게 누르면 블루투스 세부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 뒷부분이 이렇게 흐리게 뜨면서 블루투스 메뉴가 나오잖아요. 원래 갤럭시는요, 여기 블루투스를 길게 누르면 배경이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주변에 블루투스 기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원 UI 6.0에서는요, 이 블루투스를 또 길게 누르면 배경이 또 이렇게 흐리게 변하면서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비슷하죠.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좀 이질감이 덜 느껴지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그리고 반대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편안하게 넘어가시라고? 물론 뭐 아이폰과 비슷해졌다 이런 걸 떠나서 원 UI 5와 6의 인터페이스를 비교하게 되면 전작보다 훨씬 편리해졌고 디자인도 예뻐졌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자꾸 볼 때마다 아이폰이 생각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퀵 세팅 설정할 때 정말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요, 보통 우리 화면 캡처할 때 볼륨 다운하고 여기 있는 전원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면 캡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퀵 세팅 세부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 이번 원 UI 6부터 퀵 세팅이 접혔을 때와 펼쳤을 때를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뭐 어디가 됐든 이런 데서 화면 캡처를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두고요. 그리고 더 어둡게 기능을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왜 좋냐면 내가 화면 캡처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쳐요. 예를 들면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버튼 2개 누르지 말고 퀵 세팅 한번 내린 다음에 요것만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이 찍힙니다. 여기서 화면 캡처 누른다고 지금 이게 찍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렸을 때 이 화면이 찍히는 거예요. 특히 이번 원 UI 6부터는 오른쪽 위를 내리면 바로 화면 캡처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졌고요. 그리고 밤에 스마트폰 볼 때 더 어둡게 기능을 이용하시면 원래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밝기보다 훨씬 더 어두워져서 거의 안 보인다. 어쨌든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더 어둡게 하고 화면 캡처 기능은 요 퀵 세팅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퀵 세팅에서 요 밝기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 밑에도 편안하게 화면 보기랑 다크 모드 이게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다 밝기와 관련된 메뉴니까요. 여기 더 어둡게도 여기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가 원 UI 6.0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퀵 세팅이었다면 저는 그 다음으로 원 UI 6에서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카메라 위젯이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엄청난 기능이에요. 제가 좀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에 있는 UI를 좀 벤치마킹해서 좀 비슷하게 만들었네 이러면서 약간 좀 평가절하하려고 한 느낌이 있긴 했었는데 와, 이 진짜 카메라 위젯은 제가 생각하는 원 UI 6에서 삼성이 가장 잘 만든 기능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 이런 기능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다이렉트로 만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기능은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카메라를 바로 실행하고 그때 찍은 사진은 내가 원하는 폴더에 자동 저장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탕화면 빈 곳을 길게 누르면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커스텀 카메라가 위에 추천이라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보시면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서 커스텀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요 바탕화면에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커스텀 카메라의 이름을 제가 음식 모드라고 할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이 음식 모드를 누르게 되면 시작할 때 모드를 기본적으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음식 모드로 해서 바로 촬영이 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찍히는 모든 사진들은 그냥 기본 카메라 폴더가 아니라 음식이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진들은 음식 앨범의 가장 최근 이미지가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원래 그냥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게 되면 전부 다 기본 카메라 안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진을 나중에 따로따로 분류해줘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카메라를 띄우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에 있는 이 음식 모드 카메라를 눌러서 찍게 되면 바로 후면 카메라의 음식 모드로 사진을 찍게 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은 갤러리에서 이 카메라 폴더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음식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진 자주 찍는 분들한테는 기가 막힌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전 다이어트를 한다고 최근에 먹는 음식들을 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일반 카메라 사진들이랑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음식 모드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카메라 세팅 다 정해놓고 저장되는 위치까지 딱 정해놓고 사진 찍으면은 나중에 분류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다고 쳐요. 헬스할 때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위 상의를 다 탈의하고 나체 상태로 이렇게 거울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그런 사진들은 기본 카메라 폴더가 아니라 따로 눈바디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는 인바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카메라에 커스텀 카메라를 추가를 하고요. 커스텀 카메라를 추가할 때 이름을 눈바디라고 하고요. 시작 모드는 후면 카메라에 사진으로 하고 저장되는 위치는 눈바디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젯 배경을 눈바디 앨범에서 가장 최근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제 나체 사진이 홈 화면에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정 이미지가 뜨게 밖에서 봤을 때 전혀 거슬리지 않는 이런 다른 이미지가 뜨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음식 모드 사진은 제가 새로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여기 이게 바뀌지만 이 눈바디로 사진 찍은 거는 다른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더라도 얘는 계속 이 사진 그대로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제 나체 사진을 남한테 들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수시로 사진을 찍는 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크기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인 카메라로 여기에 음식 모드, 눈바디, 제주도 여행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세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나중에 막 폴더 정리하고 이럴 필요 없이 미리부터 확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두면 액자 기능으로 자체 디자인도 되고 와 진짜 잘 만든 기능입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삼성. 그리고 카메라에서도 이 카메라 커스텀 위젯 말고도 또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먼저 사진 모드에서 옛날에는 이 화면 비율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화질까지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화면 비율을 선택하는 건 따로 됐고요. 화질을 변경하는 것도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아졌고요. 그리고 동영상 모드에서도 예전에는 여기 하나의 메뉴에서 해상도든 프레임이든 이렇게 한 번에 설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해상도 따로, 밑에 있는 프레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콘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카메라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필터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필터를 하나 선택하고 나서 필터의 강도를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옛날에 설정을 했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조금 변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말이죠. 이 동영상 해상도나 프레임 설정하는 것도 아이폰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확실히 좀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는 갤럭시가 아이폰을 좀 벤치마킹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잠금화면인데요. 잠금화면은 생각보다 원 UI 5에 비해서 6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래 잠금화면 커스터마이징은요, 아이폰이 갤럭시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지금은 아이폰에서 이렇게 사용자와 기능을 누르면 뭐 위젯을 추가하거나 굉장히 추가할 수 있는 위젯도 많죠. 그리고 뭐 글자를 변경하거나 뭐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좀 많이 가능해졌는데, 옛날에는 아이폰 이런 게 별로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폰에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나서 이번에 갤럭시도 좀 업데이트 되면서 잠금화면 커스터마이징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갤럭시도요, 잠금화면에서 빈 곳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잠금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데, 좀 달라진 점이라면 옛날보다 이런 시계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졌고, 예전에는 시계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다 옆에 점이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요런 아날로그 시계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점이나 시계 이런 거 없이 그냥 완전한 아날로그 시계, 초침, 분침, 시침만 있는 이런 시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건 똑같아졌는데, 근데 이제는 요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도 가능하다는 거, 요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연예인을 넣었는데 그 연예인의 얼굴이 시계에 가려지면 싫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시계를 딴 데로 이렇게 빼가지고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이렇게 시계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금 아쉽게는 이번에도 여기에 따로 위젯을 추가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기능은 없는데, 그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굿락에서 락스타 설치하시면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잠금화면에서 또 하나 차이가, 이렇게 유튜브 뮤직 같이 음악을 틀고 나서 잠금화면을 봤을 때 예전에는 커버 아트가 되게 작게 나왔다면 이제 커버 아트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나온다는 것도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갤럭시 쓰면서 원핸드 오퍼레이션 쓰는 분들은 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갤럭시를 쓰면서 화면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스타일을 버튼 방식이 아니라 스와이프 제스처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테두리 부분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끌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되게 보일 듯 말 듯 했다면 이제는 이 화살표가 되게 잘 보이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귀여운 게, 끝까지 왔을 때 통 하고 떨어지죠. 네모난 사각형이었다가 딱 원형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진동이 통 하고 옵니다. 뭔가 되게 귀여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뒤로 가기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원 UI 6의 애니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전작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원 UI 6가 5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게 체감이 될 정도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정식 버전 좀 나와봐야 되고, 지금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기기가 아니니까 정확한 비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마트 셀렉트 기능인데요. 이게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번 원 UI 6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 3개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퀵 세팅이고요, 두 번째가 카메라고요, 세 번째가 이 스마트 셀렉트가 아닐까 싶어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쓰시거나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는 있으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특정 부분을 항상 화면 위에 띄워놓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뭐 이런 바를 이용해가지고 고정 및 삽입 이거를 누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고정 및 삽입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다른 앱에 넘어가더라도 항상 이게 떠 있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게 유용한 기능이긴 하고, 여기에서 이걸 눌러서 뭐 축소시킬 수도 있고요, 다시 확대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번 원 UI 6, 그러니까 6.0 버전에서 굉장히 좋아질 예정인데, 어떻게 좋아졌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에 고정 및 삽입에서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부 선택을 했을 때 어디까지 선택을 할 건지 여기 확대되는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되게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해요. 그러면 다른 앱에 넘어갔을 때 이 화면이 너무 크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그냥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확대하거나 이거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물론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최대한으로 늘리거나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최소한으로 줄였을 때도 예전보다 되게 확 작게 줄어지는 이런 차이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정말 좋은 거는, 여기에서 한번 누른 다음에 이 텍스트 인식을 누를 수 있게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텍스트를 다 알아서 인식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스마트 셀렉트에서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가지고 고정해놓고 그거 보고 따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서 바로 텍스트 인식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바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원래도 이 스마트 셀렉트 기능이 되게 좋았는데 그걸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용자 편의성을 늘려준 거는 갤럭시 폰 오랜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갤럭시 S23 기준으로 원 UI 6 6.0 버전 베타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몇 가지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도 되게 짜잘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정해서 확인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배터리인데, 예전에는 배터리 기능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쭉 내려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누른 다음에 이 배터리 부분을 눌려야 됐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바로 이렇게 꽤 상단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바뀐 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건데 뭐 포토 에디터 기능이 조금 변했다든지, 그리고 뭐 알람이 뜨는 방식이 조금 뭐 최적화됐고 뭐 이렇게 조금씩 변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눈에 띄는 것들 위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원 UI 6 버전을 테스트하면서 퀵 세팅 딱 봤을 때는 진짜 삼성 갤럭시가 너무 애플 아이폰에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철학 같은 걸 많이 가져온 것 같아, 갤럭시 자체에 있는 좀 그런 좋은 기능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커스텀 카메라 기능이랑 스마트 셀렉트 기능 업데이트 같이 뭐 아이폰에선 쓸 수도 없고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이 정도까지 구현이 잘 된 기능이 없는데 여기서 그런 걸 업데이트한 걸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을 봤을 때 되게 잘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보고 배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마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도 갈고 닦아가지고 되게 확실하게 기능 업데이트를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삼성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리뷰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비록 저랑 삼성이랑 요즘 그렇게 뭐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삼성전자 되게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좋은 기기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